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합격을 책임지는 나이팅게일 TV입니다. 최근 새롭게 출제된 유형 중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실기 110문제 시작합니다. 종일 침대에 누워있던 대상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을 때 피부가 하얗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호흡수가 증가할 경우 우선적인 대처 방법은 1. 이마를 젖히고 턱을 들게 한다. 2.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시게 한다. 3. 등을 두드려준다. 4. 다리를 살짝 높인 자세로 눕게 한다. 5. 어디가 불편한지 상세하게 물어본다. 정답은 4번. 다리를 살짝 높인 자세로 눕게 한다입니다. 종일 침대에 누워있던 대상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을 경우에 쇼크인 급성 저혈압의 증상으로 혈압이 90에 60까지 떨어져 피부가 하얗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호흡이 증가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 아래에 베개를 받쳐서 살짝 다리를 높인 자세는 중력에 의해 말초의 혈액이 심장과 뇌로 흐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옆에 앉아서 말한다. 2.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3. 입 모양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4. 보청기의 압력은 낮게, 출력은 크게 조절한다. 5.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정답은 5번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입니다. 뇌경색으로 말하고 이해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는 실어증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2.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3.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 팔을 끌듯 걷는다. 4.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5.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난 후 다음 질문을 한다. 정답은 5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난 후 다음 질문을 한다입니다. 언어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 없이 계단 손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볼까요? 정답은 2번. 계단 손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순입니다.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이동시키는 순서는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볼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라.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힙니다. 다.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에 닿게 합니다. 나. 침상양면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부를 지지하여 옮깁니다. 가. 베개와 쿠션을 정리하고 침대 난간을 올려줍니다. 대상자 상태에 따른 시기로 옳은 것은 1. 변비. 도정 과정을 많이 거친 곡물을 섭취한다. 2. 당뇨. 가능한 한 복합당질을 제한한다. 3. 고혈압. 칼륨 시기를 제한한다. 4. 골다공증.
비타민 D를 제한한다. 5. 연하장애. 국물류는 증점제를 첨가한다. 정답은 5번. 연하장애. 국물류는 증점제를 첨가한다입니다. 시설의 침해 대상자가 같은 방을 쓰는 다른 대상자를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저 여편네는 참 뻔뻔스러워. 남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몇 달째 월세를 안 내고 있어. 요양보호사. 1. 못 들은 척하면서 반응하지 않는다. 2.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지 확인한다. 3. 월세 납입 증명서를 임의로 만들어 보여준다. 4. 시설에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킨다. 5. 다른 대상자에게 귓속말로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해준다. 정답은 4번. 시설에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킨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는 다.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웁니다. 라. 무릎으로 마비된 쪽에 발을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합니다. 가. 건강한 오른쪽 다리의 하의를 벗깁니다. 나. 마지막으로 마비된 왼쪽 다리의 하의를 벗깁니다. 다. 옷을 벗길 때는 항상 건강한 쪽부터 벗기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림과 같은 자세로 장시간 사용은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1. 엉덩 관절의 구축 2. 허리 앞구붐 증가 3. 무릎 관절의 마모 4. 어깨 가동 범위 증가 5. 넙다리 긴장 완화. 정답은 1번. 엉덩 관절의 구축입니다. 이 자세는 바로 누운 자세인 앙와위 자세입니다. 무릎과 발목 밑에 동그랗게 마른 수건이나 작은 베개를 받쳐줄 수 있으나 고관절, 즉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굽힌 구축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시간의 사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고관절, 엉덩관절이 같은 용어이니 꼭 기억하세요.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가.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다.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한다. 나.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라.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문제 56번.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라.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가슴 위에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나.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준다. 마.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베개로 등을 받쳐준다입니다. 시설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저녁 8시만 되면 병실에서 자꾸 나가려고 하며 남편을 만나러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조명을 어둡게 하여 수면을 유도한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하여 안정시킨다. 3. 1시간 뒤에 남편이 온다고 달랜다. 4.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 관심을 돌린다. 5.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나가 산책을 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나가 산책을 한다입니다. 맑은 공기는 정신을 맑게 하고 오히려 석양 증후군이 나타난 치매 대상자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왜 하루 종일 밥을 안 줘?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좀 전에 드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시죠? 2. 배가 고프신가 봐요. 우선 식전에 좋아하는 간식 드릴게요. 3. 어르신이 자꾸 그러시면 제가 너무 일하기 힘들어요. 4. 옆에 어르신한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5. 왜 밥을 안 먹었다고 생각하세요? 배가 부르지 않으세요? 정답은 2번. 배가 고프신가 봐요. 우선 식전에 좋아하는 간식 드릴게요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보행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 약간 끄는 듯한 자세가 좋다.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넨다.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1. 치매 대상자 2. 노인난청 대상자 3. 시각장애 대상자 4. 언어장애 대상자 5. 진압력저하 대상자 정답은 3번. 시각장애 대상자입니다. 경증 치매 대상자의 인지자극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누구 다녀가신 분은 계셨나요?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아침이나 점심에 무엇을 드셨어요? 1. 창의력 2. 수능력 3. 계산력 4. 단기 기억력 5. 공감 능력 정답은 4번. 단기 기억력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 없이 계단을 올라가는 순서는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계단 올라가는 순서는 계단 손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순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바닥이 푹신푹신한 매트에 눕힌다. 2. 가슴이 10cm 정도 눌리도록 압박한다. 3. 가슴 중앙인 가슴뼈의 위쪽 절반 부위를 압박한다. 4. 양팔과 환자의 몸이 수평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5.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정답은 5번.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입니다. 약물 오남용 및 중독의 경우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물이 바닥에 흘러져 있다면 즉시 깨끗이 치운다. 2.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를 들고 병원에 간다. 3. 입에서 토사물이 나온다면 바닥에 엎드리게 한다. 4.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물을 마셔 희석시킨다. 5. 발견 즉시 구토를 시킨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를 들고 병원에 간다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자는 팔걸이와 등받이가 없는 것이 좋다. 2. 침대에서 앉을 수 없는 경우 침대를 약 60에서 90도 높인다. 3. 식탁은 가슴 높이로 한다. 4. 음식물은 약 30cm 거리에 두고 내려다보게 배치한다. 5.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앞에 마주보고 서서 보조한다. 정답은 4번. 음식물은 약 30cm 거리에 두고 내려다보게 배치한다입니다. 대상자보다 높은 곳에서 음식물을 입에 넣으면 턱을 들게 되어 살에 걸리기 쉽습니다. 대상자의 눈높이에 앉아서 음식물을 대상자로부터 약 30cm 거리에 두고 내려다볼 수 있게 하여 약간 고개를 숙인 상태로 식사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 및 연하곤란 대상자의 식생활 수칙으로 옳은 것은 1. 고기, 콩, 채소 등이 골고루 포함된 식사를 제공한다. 2. 입에 있는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3. 밥은 좋아하는 국에 말아서 섭취한다. 4. 한 번에 삼키는 연습을 한다. 5. 고개는 뒤로 젖힌 후 턱을 약간 들고 삼킨다. 정답은 1번. 고기, 콩, 채소 등이 골고루 포함된 식사를 제공한다입니다. 저작 및 연하곤란 대상자는 씹기나 삼키기가 힘든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잘 씹고 삼키지를 못하는데 고기나 콩을 먹으면 더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흰죽만 먹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으므로 고기나 콩을 갈아서 죽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장루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의 장루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물이 주머니에 가득 채워지면 비운다. 2. 통, 목욕 시에는 주머니를 착용한다. 3. 월 1회 정도 주기적으로 교환한다. 4. 수분 섭취는 최대한 제한한다. 5. 복벽을 통하여 체외로 소변을 배설시키기 위해 만든 구멍이다. 정답은 2번. 통, 목욕 시에는 주머니를 착용한다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문과 창문을 연다. 2. 무릎을 펴고 허리를 들게 하여 방수포를 깐다. 3. 여성의 음부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4. 바지를 내려준 뒤 허리 아래쪽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5. 남성인 경우 옆으로 누워 소변기 입구를 높게 대어준다. 정답은 5번. 남성인 경우 옆으로 누워 소변기 입구를 높게 대어준다입니다. 소변기를 뗄 때는 안에 든 소변이 흐르지 않도록 떠올리듯이 제거합니다. 배뇨 도움 시에는 프라이버시 보호도 중요하므로 대상자의 허리 아래쪽을 큰 수건으로 덮어주어 가린 뒤에 바지를 내려주는 순서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 돕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편안한 배설을 위해 주변을 조용하게 한다. 2. 이동변기가 가득 차면 배설물을 버린다. 3. 배설 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준다. 4.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5.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게 한다. 정답은 5번.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입니다. 2초 뒤 침대에서 이동변기로 이동할 때 넘어지거나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침대보다 이동변기의 높이를 낮게 한다는 오답이 잘 나오니 꼭 기억하세요.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는 경우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할 상황은 1.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가고 싶다고 한다. 2.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어나와 시트가 젖어 있다. 3. 소변의 색이 옅은 호박색이다. 4. 대변이 보고 싶다고 한다. 5. 아랫배가 빵빵하고 아프다고 한다. 정답은 2번.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어나와 시트가 젖어 있다입니다.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거나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가고 싶다거나 아랫배가 빵빵해서 아프다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유치 도뇨관의 연결관이 꼬이거나 눌려서 소변이 주머니로 배출되지 못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상자의 입안 닦아내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에서 허리까지 수건을 대준다. 2.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낮춰준다. 3. 입천장, 혀, 볼, 윗니와 잇몸, 아래쪽 이와 잇몸 순서로 닦는다. 4.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실시하지 않는다. 5. 거즈를 감은 서랍자나 스펀지 브러쉬를 사용한다. 정답은 5번. 거즈를 감은 서랍자나 스펀지 브러쉬에 물을 적셔 사용합니다. 목에서 가슴까지 수건을 대어주며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하며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높여줍니다. 윗니와 잇몸, 아래쪽 이와 잇몸, 입천장, 혀, 볼 순서로 닦아냅니다. 입안 닦아내기는 의식이 없거나 연하장애 대상자에게 하는 구강관리 방법입니다. 입안에 물을 머금기 힘들어하는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1. 빨대가 달린 컵을 사용하게 한다. 2. 입안 닦아내기를 시행한다. 3. 곡반의 오목한 면을 턱에 대어주어 물을 받아낸다. 4. 스스로 입안을 여러 번 헹구도록 격려한다. 5. 식후 보리차를 마신다. 정답은 3번. 곡반의 오목한 면을 턱에 대어주어 물을 받아낸다입니다. 입안에 물을 머금기 힘들어하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입을 반쯤 벌리게 하고 입안에 물을 부으면서 헹구고 곡반의 오목한 면이 대상자의 턱 밑에 가게 한 후 흐르는 물을 받아내도록 도와줍니다. 수액을 맡고 있는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5번입니다. 다. 건강한 쪽, 즉 수액을 맡고 있는 팔을 먼저 벗깁니다. 라. 수액을 빼서 건강한 쪽 팔, 소매 밖에서 안으로 뺍니다. 가. 수액을 걸어줍니다. 나. 마비된 쪽 팔을 벗깁니다. 옷을 벗길 때는 수액을 맡고 있어도 항상 건강한 쪽부터 벗긴 후 수액을 빼서 걸고 마지막으로 불편한 쪽 팔을 벗겨야 한다는 것.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 꼭 기억하세요. 옷을 입힐 때는 불편한 마비 쪽부터 입히고요. 옷을 벗길 때는 건강한 쪽 벗기는 것이 수월합니다.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1. 침대를 30에서 45도 높여준다. 2. 대상자에게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다. 3. 한쪽 팔은 머리 밑에 넣어 어깨와 등 밑을 지지한다.
4. 둔부와 발목 밑에 손을 넣어 이동한다. 5. 요양보호사 2명이 나란히 서서 보조한다. 정답은 3번. 한쪽 팔은 머리 밑에 넣어 어깨와 등 밑을 지지한다입니다.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와 있을 때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침대를 수평으로 하고 요양보호사 2명이 마주보고 섭니다. 한쪽 팔은 머리 밑에 넣어 어깨와 등 밑을 지지하고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부 밑에 넣어 반대편 사람과 손을 잡고 신호에 맞춰 동시에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협조가 가능한 경우라면 건강한 팔로 침대 난간을 잡게 할 수 있습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려고 할 때 지지해야 할 부분은 1. 어깨와 엉덩이 2. 한쪽 팔과 다리 3. 허리와 엉덩이 4. 엉덩이와 발목 5. 어깨와 무릎 정답은 1번. 어깨와 엉덩이입니다. 문제 59번. 대상자를 옆으로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로 옳은 것은 1. 엉덩관절은 펴고 무릎관절은 굽힌 자세 2.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 3. 엉덩관절은 굽히고 무릎관절은 편 자세 4.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편 자세 5. 엉덩이를 앞으로 이동시키고 무릎관절은 굽힌 자세 정답은 2번.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3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입니다. 지팡이를 버스 계단 아래로 먼저 내린 후 불편한 오른쪽 다리부터 계단 아래로 내립니다. 자칫 불편한 다리를 먼저 내리면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 지팡이가 내딛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쪽 다리가 균형을 맞춰 계단 위쪽에서 지지를 해주어야 앞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팡이는 항상 먼저 내딛고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부터, 내려갈 때는 불편한 다리부터 내려온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복지용구인 수동 침대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침대의 등판, 다리판 작동 손잡이는 신속하게 조절한다. 2. 화장실에 가기 쉽도록 난간을 항상 내려놓는다. 3. 침대 바퀴는 항상 움직일 수 있도록 열린 상태로 둔다. 4. 침대를 이동할 때는 침대 난간을 잡고 움직인다. 5. 사용하지 않는 크랭크는 안으로 접어둔다. 정답은 5번. 사용하지 않는 크랭크는 안으로 접어둔다입니다. 크랭크는 수동 침대의 높낮이나 경사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손잡이를 돌려서 조절하는 작동 손잡이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 관리로 옳은 것은 1. 당지수가 높은 식품을 활용한다. 2. 천천히 소화되는 통곡물을 선택한다. 3. 생과일보다 과일 주스를 이용한다. 4.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기름은 섭취를 줄인다. 5. 설탕이나 꿀 등의 단순당 섭취를 늘린다. 정답은 2번. 천천히 소화되는 통곡물을 선택한다입니다. 복지용구 중에서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것은 그림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5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입니다. 지팡이 선정 시 고려사항 및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팡이 길이는 바닥면에서 허리까지 길이로 맞춘다. 2. 바닥 끝 고무가 다르면 지팡이를 새 것으로 교체한다. 3. 한발 지팡이가 가장 안정성이 높다. 4. 새끼발가락 바깥쪽 15cm 지점에 지팡이로 바닥을 짚는다. 5. 팔꿈치가 60도 구부러진 높이가 적합하다. 정답은 4번. 새끼발가락 바깥쪽 15cm 지점에 지팡이로 바닥을 짚는다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예방접종이 가장 손쉽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2. 채소와 과일은 물에 최소 30초 이상 담근다. 3. 냉장고에 보관했던 미음은 먹기 전에 60시에서 데운다. 4. 육류, 가금류 등은 중심 온도가 75시에서 1분 이상 익힌다. 5. 소는 대야에 물을 받아서 깨끗이 씻는다. 정답은 4번. 육류, 가금류 등은 중심 온도가 70도에서 1분 이상 익힌다입니다. 또한 조개류 같은 어패류는 85도 이상 충분히 익히는 것이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딸이 엄마를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너무 외롭고 이 세상에 엄마와 저만 세상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다들 그렇게 느껴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2. 아무래도 딸이니까 참아야죠. 어쩌겠어요. 3. 이 세상에서 혼자만 힘든 건 아니니까 기운 내세요. 4. 돌보시느라 혼자가 된 것 같은 외로움이 정말 크실 것 같아요. 5. 저도 큰 아들이 속을 썩여서 요즘에 마음이 무척 힘드네요. 정답은 4번. 돌보시느라 혼자가 된 것 같은 외로움이 정말 크실 것 같아요입니다.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금은 아침 8시예요. 아침 식사 드세요. 2.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3. 어르신,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 4. 오늘 점심에 반찬이 뭐였지요? 5. 산책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으세요? 정답은 1번. 지금은 아침 8시예요. 아침 식사 드세요입니다. 대상자에게 현재 시간을 알려주어 진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가래떡을 먹던 중에 자신의 목을 조르는 자세를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지을 때 하임리히법 적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마주보고 선다. 2. 명치보다 약간 위쪽에 주먹 쥔 손을 감싼다. 3.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4. 두세 번 실시 후에 이물질이 빠지지 않으면 중단한다. 5. 등을 두드리거나 물을 먹여 이물질을 내려가게 한다. 정답은 3번.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입니다. 하임리히법은 기도 폐색 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등 뒤에 서서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 쥔 손을 감싼 후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립니다. 한 번으로 이물질이 빠지지 않으면 연속으로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경련 증상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은 1. 경련이 발생한 시각을 기록해 둔다. 2.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똑바로 눕게 한다. 3. 대상자의 입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4. 움직이지 않게 손과 발을 꽉 잡아 눌러준다. 5. 바닥에 눕히고 머리 밑에 단단한 것을 받쳐준다. 정답은 1번. 경련이 발생한 시각을 기록해 둔다입니다. 경련은 뇌전증이라고도 하며 뇌세포의 비정상적 자극으로 몸의 근육이 비자발적으로 수축하는 증상입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패드는 빗장뼈 밑에, 오른쪽 패드는 중간 겨드랑선에 붙인다. 2. 심폐소생술 중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적용한다. 3. 전문 의료진이 사용해야 한다. 4.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 옆에 보조자가 잡고 있는지 확인한다. 5. 10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실시한다. 정답은 2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적용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게 대화한 것은 1.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2. 사과 드실래요? 귤 드실래요? 3. 식사하고 양치질한 후에 외출해요. 4. 어디로 여행 가고 싶으세요? 5. 거실은 되지만 방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정답은 2번. 사과 드실래요? 귤 드실래요?입니다. 어떤 것, 어디로? 와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해 좌절할 수 있으므로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간단하고 확실하게 제시합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나란히 옆에서 이야기한다. 2. 걸을 때에는 대상자보다 반보 뒤에서 걸으며 의사소통을 한다. 3. 대상자를 만났을 때 신체 접촉을 먼저 하고 말을 건넨다. 4.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5. 여기, 저기와 같은 지시대명사를 많이 사용하여 대화한다. 정답은 4번.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입니다. 한겨울에 눈이 내리는 창밖을 보면서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진압력 증진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 자, 빨리 도토리 주우러 가자. 남들이 다 죽기 전에. 요양보호사 1, 밖에 나가고 싶으세요? 2, 미끄러워 위험하니 다음에 가요. 3, 배고프신가 봐요. 맛있는 거 드릴게요. 4, 아무도 주워가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5. 지금은 한겨울이에요. 도토리는 가을에 죽잖아요. 정답은 5번. 지금은 한겨울이에요. 도토리는 가을에 죽잖아요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계절과 시간에 대한 진압력 장애를 보이며 겨울에 도토리를 주우러 가자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진압력 증진을 위해 달력, 시계, 계절에 따른 옷차림, 창밖 풍경을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현재의 시간, 장소,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2. 왼쪽 허리를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3. 반듯하게 누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준다. 4. 왼쪽 입안에 남은 음식, 찌꺼기를 확인한다. 5. 숟가락 끝을 왼쪽 입술 옆쪽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정답은 5번. 숟가락 끝을 건강한 왼쪽 입술 옆쪽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입니다. 대상자에게 머리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게 하여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이 사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관 영양액 주입을 위해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워서 제공할 경우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는 1. 비위관 영양액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 2. 영양액 속도를 1분에 50cc로 조절하기 위해 3. 비위관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4. 위에 통증 자극이 유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5.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정답은 5번.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고지혈증약, 고혈압약과 동시에 복용 시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은 1. 자몽 주스 2. 사과 주스 3. 시금치 4. 유제품 5. 녹차 정답은 1번. 자몽 주스입니다. 간이병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게 한다. 2. 허리 아래를 무릎 덮개로 덮어준 후 바지를 내린다. 3. 침대 높이와 변기 높이를 같게 한다. 4. 변기를 침대 난간과 30에서 45도 정도로 붙인다. 5.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옆으로 돌려 눕혀 변기를 대어준다. 정답은 2번. 허리 아래를 무릎 덮개로 덮어준 후 바지를 내린다입니다. 간이병기는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가 침상에서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보기 3번의 침대 높이와 변기 높이를 같게 한다. 보기 4번의 변기를 침대 난간과 30에서 45도 정도로 붙인다는 이동식 변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량과 색깔을 하루에 한 번 확인한다. 2.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열어둔다. 3. 소변 주머니는 허리 높이에 위치하게 둔다. 4.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의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소변을 버린다. 5. 요도점막이 손상되므로 도뇨관이 당겨지지 않게 한다. 정답은 5번. 요도점막이 손상되므로 도뇨관이 당겨지지 않게 한다입니다. 유치 도뇨관이 삽입된 상태에서 증류수를 주입하여 풍선이 부풀어 풍선이 방광 안에 고정된 상태입니다. 도뇨관, 즉 소변줄이 당겨지면 요도점막이 손상되므로 고정을 잘 해두고 당겨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구토할 수 있으므로 혀는 닦지 않는다. 2. 치약을 묻힌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3.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칫솔질을 한다. 4. 치약을 칫솔모 사이에 눌러 짜서 솔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한다. 5. 칫솔을 좌우로 문지르며 세심하게 닦는다. 정답은 4번. 치약을 칫솔모 사이에 눌러 짜서 솔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한다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있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4번. 왼쪽 팔 수액 주머니, 오른쪽 팔순입니다. 옷을 입힐 때는 수액을 맞고 있어도 항상 마비된 쪽부터 먼저 끼워 입혀야 상의를 입히기 수월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가, 잠금 장치를 잠근다. 다, 발받침대를 올린다. 라, 시트를 들어 올린다. 나, 팔걸이를 접는다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은 1.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2. 오른쪽 발을 왼쪽 발 위에 폭에서 올려놓는다. 3. 왼쪽 손을 위로 올려놓거나 양손을 폭에 놓는다. 4. 오른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힌다. 5. 대상자의 뒤에서 수행해야 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입니다. 그림과 같이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보행할 때 올바른 순서는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1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순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인 지팡이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 앞 20cm, 바깥쪽 옆 20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내민다. 2. 불편한 쪽 손으로 지팡이를 사용하도록 한다. 3.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약 50cm 앞에서 속도를 맞춰 걷는다. 4. 길이는 바닥면에서 신체의 둔부까지 길이로 맞추면 된다. 5. 팔꿈치를 30에서 45도 정도 구부린 높이가 좋다. 정답은 4번. 길이는 바닥면에서 신체의 둔부까지 길이로 맞추면 된다입니다. 대상자의 옷을 세탁 및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파란색 나일론 블라우스는 햇볕에 건조하여 말린다. 2. 겨드랑이 땀얼룩은 과탄산소다와 주방세제에 담근 후 헹군다. 3. 청바지류는 뒤집어 말리고 지퍼는 닫아둔다. 4. 냄새가 심한 경우 붕산수에 담갔다가 헹군다. 5. 삶을 때는 물을 반쯤 넣고 뚜껑을 열고 삶는다. 정답은 2번. 겨드랑이 땀얼룩은 과탄산소다와 주방세제에 담근 후 헹군다입니다. 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안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1. 대상자 집안 정원의 잡초 뽑기를 도와준다. 2. 대상자가 집안 사람들 험담 시에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3. 고액과 관련된 은행 업무는 도와줄 수가 없다. 4. 대상자가 외출 시에 요양보호사 개인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5. 방문 목욕 시 발에 상처가 있으면 목욕을 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대상자가 외출 시에 요양보호사 개인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 창가에 물건을 두어 햇빛을 차단한다. 2. 욕실 바닥은 항상 촉촉하게 하여 습기를 유지한다. 3. 화장실 안전 손잡이는 마비된 쪽에 설치한다. 4. 화장실 문에 둥근형 손잡이를 설치한다. 5.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하게 의자를 놓아둔다. 정답은 5번.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하게 의자를 놓아둔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침대에 깔려있는 욕창 매트리스를 보며 바닷물에 빠질 것 같아서 침대에 눕기 싫어. 라고 했을 때 적절한 대처는 1, 이건 물이 아니라 색상이 하늘색이라서 그래 보여요. 2, 어르신, 물에 빠질까봐 무서우신가 봐요. 3, 이건 욕창 매트리스예요. 안심하세요. 4, 물에 빠지는지 제가 한번 먼저 누워볼게요. 5. 제가 도와드릴 테니 한번 누워보세요. 정답은 2번. 어르신, 물에 빠질까봐 무서우신가 봐요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내 습도는 20에서 40%가 적절하다. 2. 여름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2도가 적절하다. 3. 환기할 때는 바람이 직접 대상자에게 닿도록 한다. 4. 환기는 하루 2에서 3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5. 직사광선은 살균 효과가 있으며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정답은 4번. 환기는 하루 2에서 3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입니다.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밥을 달라고 하는 치매 대상자에게 적절한 반응은 1, 우선 식사 전에 좋아하시는 간식을 드려볼까요? 2, 기억해보세요. 식사하신 지 1시간도 안 됐어요. 3, 옆에 있는 어르신에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물어보세요. 4, 다른 요양보호사를 데려와서 물어볼까요? 5. 어르신 계속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정답은 1번. 우선 식사 전에 좋아하시는 간식을 드려볼까요?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에 관해 옳게 설명한 것은 1, 약물을 투여하면 치매 완치에 도움이 돼요. 2, 약물을 복용한다고 해서 증상을 늦추기는 힘들어요. 3, 대상자가 거부하면 약을 중단해야 해요. 4, 초조하거나 손떨림 같은 부작용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5.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해서 병원에 갈 때 가져가야 해요. 정답은 4번. 초조하거나 손떨림 같은 부작용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거부하는 경우 샤워기를 틀어 장난을 하게 한다. 2. 양치한 물을 뱉지 않는 경우에 칫솔을 넣고 말을 건넨다. 3. 의치는 무조건 자기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닦아준다. 4. 양치질을 거부할 경우 물치약을 칫솔에 묻혀 닦아준다. 5. 운동실조증이 있는 경우 통목욕보다는 샤워가 좋다. 정답은 2번. 양치한 물을 뱉지 않는 경우에 칫솔을 넣고 말을 건넨다입니다. 시설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날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은 1. 관심을 두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2. 자리에 즉시 앉도록 단호하게 경고를 준다. 3.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4. 음악 프로그램 활동에 계속 참여하게 유도한다. 5. 진정이 된 후에는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정답은 3번.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입니다. 목에 이물질이 걸려 목을 조르며 괴로운 표정을 하는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하임리히법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가. 쉼시간 없이 쉼표로만 대상자의 등 뒤에 선다. 다.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 쥔 손을 감싼다. 라.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나. 이물질이 빠지지 않으면 반복하여 시행한다입니다. 침대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협조가 가능할 경우 침대 위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1. 침대를 높여 반자위를 취하게 한다. 2. 요양보호사의 무릎 높이로 침대를 올린다. 3. 대상자의 왼쪽 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다. 4. 요양보호사 반대쪽 침대 난간은 내린다. 5. 어깨와 등 및 둔부와 대퇴부를 두 명이서 지지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왼쪽 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다입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는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순서는 가. 요양보호사가 돌려 뉴미라고 하는 쪽에 선다. 라.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나.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준다. 마. 베개로 등을 받쳐 편안하게 해준다.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문턱을 내려갈 때 이동 방법은 1. 앞바퀴를 들고 천천히 앞으로 내려간다. 2. 뒷바퀴를 들고 천천히 앞으로 내려간다. 3. 앞바퀴를 한쪽씩 빼면서 지그재그로 앞으로 내려간다. 4. 뒤로 돌려 뒷바퀴를 한쪽씩 빼면서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 내려놓는다. 정답은 5번.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 내려놓는다입니다. 방바닥에 앉아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순서는 나.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다.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가.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뒤에서 허리와 왼쪽 어깨를 지지해준다. 라. 오른쪽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대상자에게 급성 저혈압으로 쇼크가 발생한 경우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다리를 높인 자세로 눕혀야 하는 이유는 1. 구토로 인한 질식 예방. 2. 호흡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3. 복부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4. 심장과 뇌로 순환 혈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5. 차가워진 손발의 체온 유지를 위해. 정답 4번. 심장과 뇌로 순환 혈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입니다.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은 1. 탈수. 2. 체중 감소. 3. 청각장애. 4. 인지장애. 5. 상처 회복 지연.
정답은 4번. 인지장애입니다. 치매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 손상은 음식 섭취를 잊거나 식사를 거부하거나 식사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 영양 부족의 위험이 높습니다. 탈수, 체중 감소, 상처 회복 지연은 영양 부족의 결과입니다.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1. 점도가 높은 음식을 제공한다. 2. 대화하면서 천천히 음식을 제공한다. 3. 상큼한 레몬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를 제공한다. 4. 대상자의 눈높이보다 높은 곳에서 음식을 넣어준다. 5.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를 취한다. 정답은 5번.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를 취한다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2. 쿠션으로 왼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3. 입안의 오른쪽에 음식을 넣어준다. 4. 왼쪽 손에 식사 보조도구를 끼워준다. 5.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게 한다. 정답은 5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게 한다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보기 4번의 경우 식사 보조도구는 건강한 쪽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수는 있으나 숟가락을 잡는 힘이 부족할 때 불편한 쪽 손에 숟가락을 끼워주어 최대한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안약 점적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점적 후에는 비루관을 지그시 눌러준다. 2. 대상자에게 바닥을 보게 한다. 3. 각막에 직접 닿게 안약을 넣어준다. 4. 멸균솜으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5. 하부 결막낭 중앙이나 외측사에서 5cm 위에서 점적한다. 정답은 1번. 점적 후에는 비루관을 지그시 눌러준다입니다.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안약을 점적할 때는 아랫눈꺼풀 밑에 멸균솜이나 거즈를 댄 후에 천장을 보게 하고 하부 결막낭 중앙이나 외측 1에서 2cm 높이에서 안약 용액을 투여합니다. 시설에서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배변을 돕는 방법은 1. 배변 시에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배변 중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한다. 3. 대변이 검붉은 색일 경우에 시설장에게 말한다. 4. 이동변기는 하루에 한 번 깨끗이 비워준다. 5. 배변할 때까지 앉혀놓고 계속 말을 건넨다. 정답은 3번. 대변이 검붉은 색일 경우에 시설장에게 말한다입니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 선홍색 핏빛일 경우에는 대장이나 항문의 출혈이 의심되며 대변의 색이 검붉은 짜장면색으로 어두울 경우에는 상부 위장관 위나 십이지장 출혈이 의심되므로 대변을 바로 버리지 말고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은 1. 회음부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2.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3. 장갑을 벗고 손소독제로 손을 닦아 마무리한다. 4. 기저귀의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 협조가 가능하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 정답은 2번.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입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2.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4. 유치, 도뇨관의 연결관을 잠그고 하복부를 눌러준다. 5. 배출구를 열어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정답은 1번.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유치 도뇨관의 연결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은 1. 소변 주머니는 반드시 아랫배와 같은 높이에 둔다. 2. 소변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비운다. 3. 소변 주머니와 연결관을 분리하여 소변을 비운다. 4. 보행 시에는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를 열어놓는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정답은 5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오른쪽 팔에 수액을 맞고 있을 때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5번. 왼팔, 수액 주머니, 오른팔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의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 화장실 가면 저도 고생이니까 이제 간이변기를 쓰세요. 2. 지금 목욕하지 않을 거면 다음 주까지 기다리세요. 3. 소변줄을 잡아 뽑으니 억제대로 묶어 놓을 수밖에요. 4. 걸으려면 힘들고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냥 휠체어 타세요. 5. 일어서니까 먼 산까지 보이시죠? 어제보다 안정적으로 잘하셨어요. 정답은 5번. 일어서니까 먼 산까지 보이시죠? 어제보다 안정적으로 잘하셨어요.입니다. 수근관증 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주먹을 쥐면 팔과 어깨가 저리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 저린 감각이 있다. 3. 손바닥을 서로 맞대면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4. 손목을 구부려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리다. 5.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리다. 정답은 4번. 손목을 구부려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리다입니다. 다음 중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적절한 것은 1. 음해, 감염된 대상자의 옷을 찬물로 세탁하였다. 2.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였다. 3. 임신한 상태에서 장갑을 끼고 수두 대상자를 돌보았다. 4.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정답은 4번.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입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이 우리 몸 안에 있어도 면역기전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어 증상도 없고 건강한 상태이며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병하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에게 혈압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돼요. 2,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 계절에 따라 달라요. 3, 혈압을 맞추려면 하루 15g 이상 염분 섭취를 해야 돼요. 4,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해요. 5.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 복용을 중단하시면 돼요. 정답은 2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 계절에 따라 달라요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는 1. 조개류를 냉동 보관하였다. 2. 달걀은 씻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관하였다. 3.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시켰다. 4. 냉장고에서 꺼낸 전복죽은 섭씨 75도로 1분 이상 가열하였다. 5.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하였다. 정답은 5번.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하였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계곡물 소리,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1. 진압력 2. 친화력 3. 공감력 4. 판단력 5. 계산력 정답은 1번. 진압력입니다.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다. 2. 의자에 앉아서 탁자를 꼭 잡는다. 3. 흔들림이 멈추면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4.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신속하게 대피한다. 5.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3번. 흔들림이 멈추면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입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기다린다. 2.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3.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4. 전극 패드 부착 후 즉시 심장 충격을 시행한다. 5. 전기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정답은 2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입니다. 하반신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1번입니다. 하반신 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입니다. 가,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선다. 라, 양쪽 무릎을 굽히거나 편안하게 놓아둔다. 다, 어깨를 지지하여 일어나는 방향으로 상체를 돌려준다. 마, 한쪽 팔로 대상자의 어깨 밑을 받쳐 일으킨다. 나, 대상자의 무릎을 굽혀주고 갑자기 꺾여 넘어지지 않게 한다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로 옮겨 태울 때 순서는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3번입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로 옮겨 태울 때 순서는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라,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가,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다,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한다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배외감지기의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위성 항법 장치형 배외감지기는 출입구에 놓아둔다. 2. 취침 시에는 배외감지기 전원을 꺼둔다. 3. 매트형 배외감지기는 침대나 바닥에 설치한다. 4. 배외감지기는 매년 새 것으로 교체한다. 5. GPS형은 실시간으로 대상자의 위치가 공단에 전송된다. 정답은 3번. 매트형 배외감지기는 침대나 바닥에 설치한다입니다. 대상자에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다. 2.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3.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4.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교환한다. 5. 변이감, 유의감을 느끼고 표현한다. 정답은 4번.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교환한다입니다. 드라이 샴푸를 이용하여 머리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샴푸를 두피에 발라 흡수시킨 뒤 말린다. 2. 샴푸를 머리에 바르고 수건으로 덮어둔다. 3. 물과 샴푸를 1:1로 섞어서 머리카락에 충분히 바른다. 4. 거품에 머리때와 기름기가 묻어나오면 물로 헹군다. 5. 머리카락이 적셔지도록 발라 거품을 낸 후 마른 수건으로 닦아낸다. 정답은 5번. 머리카락이 적셔지도록 발라 거품을 낸 후 마른 수건으로 닦아낸다입니다. 구취 예방을 위한 입안 닦아내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는다. 2. 목젖까지 깊숙이 닦아 불쾌한 냄새를 제거한다. 3. 윗니와 잇몸을 닦은 후 아래쪽 이와 잇몸을 닦는다. 4. 마른 수건으로 입 주변의 물기를 닦고 마무리한다. 5. 구강 점막, 내 염증이 있으면 구강청정제로 닦는다. 정답은 3번. 윗니와 잇몸을 닦은 후 아래쪽 이와 잇몸을 닦는다입니다.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1. 보행기에 체중을 실어 기대어 서게 한다. 2. 균형을 잡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걷는 연습을 시킨다. 3. 보행기, 건강한 다리, 약한 다리 순서로 이동하게 한다. 4. 약한 다리, 건강한 다리, 보행기 순서로 이동하게 한다. 5.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건강한 다리 순서로 이동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건강한 다리 순서로 이동하게 한다입니다.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치매 대상자가 동료 치매 대상자를 만지며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스스로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겨준다. 3. 다른 방에 격리한다. 4. 큰 소리로 모욕감을 준다. 5. 동료 대상자에게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구한다. 정답은 2번.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겨준다입니다.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손상 부위의 반지나 팔찌 등은 그대로 착용하고 있게 한다. 2.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3.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를 움직여보게 한다. 4. 대퇴부, 골절 시 스스로 걸을 수 있는지 걸어보게 한다. 5. 통증이 심하면 즉시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입니다.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턱을 살짝 들게 하여 먹게 한다. 2. 식사 도움 시 대상자의 앞에 서서 보조한다. 3. 의자 팔걸이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게 한다. 4.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도록 한다. 5. 식탁 윗부분이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도록 앉는다. 정답은 5번. 식탁 윗부분이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도록 앉는다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2. 오른쪽 상체를 베개와 쿠션으로 지지한다. 3. 상체를 약간 세운 후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준다. 4. 침상 테이블에 왼팔을 올려주고 똑바로 앉힌다. 5. 식사 후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오른쪽 입안을 확인한다. 정답은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입니다.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1. 비위관을 잠그고 보고한다. 2. 비위관을 즉시 제거한다. 3. 영양액 주입 속도를 1분에 50cc 하로 늦춘다. 4. 비위관이 꼬이거나 막혔는지 확인한다. 5. 따뜻한 영양액으로 교체한다. 정답은 1번. 비위관을 잠그고 보고한다입니다.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 방법을 돕는 방법은 1. 좋아하는 국물에 섞어서 제공한다. 2.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 빨대로 잡고 먹인다. 3.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 넣어준다. 4.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에 약을 넣어준다. 5. 무침 주사기로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여 주입한다. 정답은 5번. 무침 주사기로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여 주입한다입니다. 가루약을 복용할 때는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에 투약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무침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합니다.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따른다. 2. 계량컵을 눈높이 아래에 놓고 따른다. 3. 약병 뚜껑은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는다. 4. 약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5. 병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정답은 4번. 약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입니다. 대상자의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금 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한다. 2.
이동 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3. 배변을 마친 후 여성은 뒤쪽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4.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5. 배설 도중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정답은 5번. 배설 도중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입니다. 초기 요실금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어도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1. 욕창이 발생하기 때문에 2. 움직임이 불편하기 때문에 3. 기저귀 사용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4.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되기 때문에 5.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되기 때문에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볼까요? 정답은 1번.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순서입니다. 항상 마비된 쪽을 먼저 입혀야 옷을 입히기 쉽습니다. 수액을 맞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마비된 쪽부터 입히는 것 꼭 기억하세요.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게 한다. 2. 하루에 한 번 방광세척을 한다. 3. 유치도뇨, 관이 막힌 경우 즉시 교체한다. 4.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5.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정답은 4번.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입니다. 의치, 보관 및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한다. 2. 흐르는 미온수에 헹군 뒤에 햇볕에 말린다. 3.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세제로 세척한다. 4.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워준다. 5. 위쪽 의치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정답은 3번.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세제로 세척한다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이 높으면 잠시 쉬었다가 목욕을 시도한다. 2. 실내 온도는 35도씨로 따뜻하게 유지한다. 3. 몸통, 팔, 다리, 발, 순으로 물을 적신다. 4. 사생활을 존중하여 목욕 중에 문은 잠가둔다. 5. 목욕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긴다. 정답은 5번. 목욕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긴다입니다.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 없는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독제로 손을 닦은 후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2.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벌리게 한다. 3.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몸과 다리를 덮는다. 4.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누로 닦는다. 5. 여성의 회음부를 뒤쪽에서부터 앞으로 닦아낸다.
정답은 3번. 목욕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몸과 다리를 덮는다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체위 변경 시 요양보호사의 신체 보호를 위해 올바른 방법은 1. 두 발을 모으고 서서 균형성을 높인다. 2. 대상자와 거리를 충분히 두어 요통을 예방한다. 3. 무릎을 펴고 중심을 높여서 골반을 안정시킨다. 4. 허리를 굽혀서 등 근육의 피로를 줄인다. 5.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높인다. 정답은 5번.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높인다입니다. 장기간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취하게 할 자세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수면 돕기 복위 2. 세면 돕기 반앉은 자세 3. 침상 변기 옆으로 누운 자세 4. 식사 돕기 바로 누운 자세 5. 경관 영양 돕기 왼쪽으로 누운 자세 정답은 2번. 세면 돕기 반 앉은 자세입니다. 필기는 35문제 중에서 21문제 맞히면 합격이고요. 실기는 45문제 중에서 27문제를 맞히면 합격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